안녕하세요. 저는 얼마 전 출산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된 30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. 제가 자란 환경은 가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. 특히 고아로 자란 저에게 가정이란 울타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인 제 남편이 참 사랑스럽고 듬직합니다. 제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깁니다. 요즘은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가 번듯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살아가기엔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전 그런 가정의 이야기와 함께 저 자신의 이야기도 하나 더 해보고자 합니다. 전 고아예요. 아버지가 6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. 그 후 엄마는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 저는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.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. 어느 날 저는 운이 좋게도 저만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는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까지도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. 혼자가 아닌 가정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. 그리고 이제는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다른 아이들도 저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들 사이에서 비상이 일어났습니다. 아이들을 깨워 물어보니 미정이가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다는 증언과 혼자 운동장에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. 그날 보육원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. 모든 선생님과 관리인들이 절 찾아 나섰던 시간 전에는 꿈속에 있었습니다. 엄마를 찾아서 하염없이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. 다리 찢어지는 고통도 있었고 무언가 엄청나게 힘든 길을 오르는 기분이었는데 눈앞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지금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날 제 꿈은 유독 두렵고 무서웠습니다. 짐승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고 무척 춥기도 해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. 발은 따갑고 아렵고 축축했습니다. 아무리 헤매도 떠난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앞이 안개가 끼인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저는 걷고 또 걷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걷고 엄마를 마지막에 부르며 계속해서 걸어 다녔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헤매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. 그리고 바로 한 발자국 앞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였습니다. 엄마가 전 망설임 없이 발을 내딛었습니다. 그리고 곧 누군가 날 잡아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미정아, 전 그제야 번쩍 눈을 떴습니다. 그리고 전 한 아저씨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. 전 눈을 껌벅껌벅 떴습니다. 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. 온통 산과 바위 그리고 풀숲이 가득한 곳은 어둠천지였습니다. 오직 그 아저씨가 던진 듯 보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밝은 후레쉬만이 어둠 속 빛의 전부였습니다. 아저씨의 얼굴 또한 깊은 그늘로 어둠에 파묻혀 있었습니다. 미정아, 괜찮아. 다만 진심으로 절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. 전 잠이 덜 깬 눈으로 엄마가 있었던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. 때마침 후레쉬 빛이 그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. 그곳은 낭떠러지였습니다. 아주 높아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죠. 하마터면 텅 빈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에 이 정체 모를 아저씨가 절 구한 거였더라고요. 미정아, 아저씨는 절 품에 안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주셨습니다. 전 아저씨의 등에 엎여 산길을 내려왔습니다. 발은 가시덤불과 돌멩이에까지 새빨갛게 붓고 까져 있었고 피가 나 따갑고 아팠습니다. 낯선 아저씨 등이 왜인지 따뜻했어요. 그 아저씨가 누군지 왜 날 구해줬는지 그리고 엎인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체온에 몸을 기댔습니다. 전 그때 무척 지치고 놀란 상태였습니다.
지금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에게 업혀가는 게 참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어렸고 그리고 사실은 정이 무척 그리웠던 것 같아요. 그저 그 아저씨의 등이 참 넓고 좋았으니 말이죠. 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. 아저씨, 누구예요? 그러자 아저씨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대답하더군요. 글쎄, 날 뭐라고 설명해야 좋을까. 그냥 널 무척 걱정하는 아저씨 하며 멋쩍게 웃더군요. 전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의 등 위로 산을 내려왔습니다. 보육원은 한밤중에 사라진 저로 인해 발칵 뒤집힌 상태였습니다. 원생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모두 잠을 자지 못하고 절 찾고 있었던 거예요. 제가 도착하자 혹시 제가 돌아올지 몰라 보육원을 지키고 있던 원정 선생님이 뛰어오셨어요. 미정아, 세상에 어디 다친 곳은 없어?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러자 아저씨가 절 내려보시다가 원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.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.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해서. 미정아, 몽유병에 대한 병원에 가봐야겠네요. 그러자 아저씨가 절 내려보시더군요. 그때 전 처음 아저씨의 실루엣을 확인했습니다. 아저씨는 키가 무척 컸어요. 키가 하도 커서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. 아저씨는 쓰고 있던 캡모자를 다시 깊이 눌러쓰고 말했습니다. 산에 올라갔나 봐요. 발을 좀 다친 것 같아요. 아까 보니까 얼굴에 나뭇가지가 스쳤는지 상처가 났어요. 잘 좀 치료해주세요. 아이고 세상에. 저 산을 밤에 어린애가 혼자 갔다니까. 감사합니다. 후원자님이 밤에 달려오시고 감사한 영웅은 미정이가 없어졌다는데 당연히 와야죠. 찾아서 천만 다행입니다. 후원자, 저는 순간 심장이 두근했습니다. 이 넓은 등에 큰 키의 자상한 아저씨가 혹시 내 후원자일까? 무엇이 되었든 전 그냥 아저씨가 좋았습니다.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후 처음으로 느껴본 사람의 온기였으니까요. 아저씨가 제 후원장님이에요. 전 그리 모르며 아저씨의 바지를 꼭 잡았어요. 저는 학대를 당하게 될 상황에서 원장 선생님에게서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분은 저의 어깨를 터놓으시면서 우리 미정이 벌받아야겠다라고 속삭였습니다. 이때 제 어린 마음은 원장 선생님의 눈빛과 말씀에 무서움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분이 손으로 제 작은 전몽을 톡톡 치며 음흉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무서웠습니다. 그 후 제게는 불안한 기분이 엄습하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 몸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이에 저는 문 가까이를 걸어가다 문고리에 턱 걸려 원장 선생님이 제 몸을 세게 밀치시고 원장실 문을 열고 도망쳐버리신 것을 목격했습니다. 이후 저는 보육원을 뛰쳐나와 버스로 서울로 향했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이 저를 잡아먹었습니다.